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고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요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대신 지불했다는 걸 주장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주장. 근데 실제 이 상황에서 만났다는 필리핀인가 어디였냐? 만났다는 증거도 없어요. 거기 왔다는 증거도 없어요. 돈이 넘어간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진술만 있어요. 김성태의 진술. 그렇습니다. 근데 김성태는 회유했다고는 여러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를 들면 뭐 회를 사갔다는 등, 조사실에 뭐 어떻다는 등, 술을 마셨다는 등. 그리고 뭐 그 비서진인가요? 쌍방울에서 면회 가면서 뭘 사갔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회유했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기를 열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맞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입견인 거잖아요. 예단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이 각하됐어요. 아, 각하를 했어요? 각하된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재판장이 바뀐 거예요, 이때. 아. 그러니까 기피 신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 명령이 나서. 그래서 이제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 조선일보라든지 이쪽에서는 각하됐다고만 기사를 내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피 신청 각하됐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관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 때문에 각하된 건데. 그러니까요. 마치 무슨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것처럼. 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라는 거는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기각을 하겠죠. 그렇죠. 기각을. 그러니까 각하라는 건 아예 필요가 판단을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가 없어서 각하된 건데 그걸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계속해서 재판 지연하고 있고 뭐 재판부를 압박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정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재판부가 새로 들어오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비기일입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증거 관계, 증거라든지 앞으로의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준비기일 과정이고 당연히 준비기일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 심리가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사건 또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성태 집행유예 했잖아요. 그랬죠. 검찰이 구형하면서 김성태한테 뭐라고 했냐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건실한 사업가라고 얘기해요. 김성태가요? 네. 이런 아니 검사가 그 사람 옛날에 그러니까 검사가 뭐 피고인의 변호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구형하면 되는 거지. 건실해요? 건실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어요. 공정성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쌍방울 그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재판부는 그대로야? 아니면 거기도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상고심 들어간 거죠. 상고심에 들어갔고 그냥 거기도 이제 바뀌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심리를 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양심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재명 죄송합니다. 당직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안 했다. 그리고 나는 대북 그거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데 없다 그러면서 다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재명 이제 후보까지 또 기소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건에서 또 지금 계속 핵심적인 인물이 안부수잖아요. 안부수 맞아요. 안부수. 근데 안부수 판결에서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 지금 300만 불, 500만 불, 지금 800만 불을 원래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방북에 대한 대가로 상방을 해서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주장이죠. 그게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 뇌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 거잖아요. 근데 안부수 판결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쌍방울이 자기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당시 이재명 그 지사가 뭐 대북 그 북한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면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이미 상황이다. 안부수에 대한 판결이 그래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안부수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했고 기소한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김성태가 아니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하는 그 검사는 고발했습니까? 검사는 제가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주로 검사 고발을 많이 하죠. 원래 저희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발족 이유가 정치 검찰들 잡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던 거는 정치 검찰들은 제가 다 고발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이제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고발론을 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아주 있는데 좋은 모임이네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 검찰들 조작하는 검찰들 다 고발한다. 공수처에 고발합니까 주로? 저희는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가 공수처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되죠. 국수본, 중앙지검, 공수처 세 군데 동시에 다 고발. 동시에 같이. 어디서든 한 군데만 해라. 그런 거군요. 동시에 다 고발을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최근에 그 윤석열, 김건희 관련 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뭐 공선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들이 조사를 지금 내일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미 저는 지금 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경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다. 경찰이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찰이 저한테 물어본 게 뭐라고? 왜 검찰하고 같이 왜 경찰과 검찰을 왜 동시에 접수를 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검찰 못 믿는다. 아, 못 믿는다. 네,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 같이 한 거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검찰에서 이제 뒤늦게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더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검찰에서 이제서야 뒤늦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바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태도는? 저는 뭐 100% 바뀐다고 봅니다. 얘들이 얼마나 태세 전환이 빠릅니까? 검찰이. 네, 그렇지만 얘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 태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저희의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 해체에 대한 것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이용한 게 상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는 결론적으로는. 물론 첫 시작은 검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이렇게 수사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달콤한 저는 칼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과 타협하거나 절대 검찰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소위 국민의힘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손절해라. 얘들은 언제든지 또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검찰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게 정권 교체되고 나면은 제일 처음부터 강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초장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또 좀 밀리면은 또 이게 다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 초기에 무조건 검찰 개혁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조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믿음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한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기관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이런 불신이 생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윤석열이 아까 우리가 이제 보리밥 먹으러 간 거 봤지만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란 세력들 김용현을 포함 내란 그렇죠. 세력들이 다 풀어달라고 그렇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은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네. 지금 송영길 대표도 네. 지금 구속되어 있죠. 네. 김용 부원장 구속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범죄 사실이 만약에 정말 유죄라고 쳐요. 정말 유죄라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지금 내란 수괴하고 비교가 됩니까? 범죄 사실이 비교가 됩니까? 안 이게 되죠.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목격을 했고 정말 우리 국민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속 취소해서 지금 거리를 활보하게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시작했던 그 돈봉투라든지 뇌물 사건 다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 받았죠. 그런데 불법적인 별건에 의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아무런 증거도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하고 말만. 정치 검찰이 정말 제가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의 말도 안 되는 진술만 가지고 또 구속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어느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공정하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정말 없죠. 윤석열 말한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 자기 빼고는 다 공정과 상식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그 송영길 대표도 보석 신청을 했고 김용 부원장도 보석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는 무조건 보석 인용해서 일단은 수감 내보내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 그 신청을 하면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석에 관련된 기일은 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량으로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특히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빨리 보석 심리해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은 사법 역사상 역대급 오십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희대의 부패 사기꾼, 예.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 검찰에서 원하는 진술만 하는 유동규의 거짓말을 유일한 증거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관련자 증인과의 진술도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 유동규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는 기억의 오류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뭐 기억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수정 못합니다. 수정 못하는 거고 또 김용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진술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진술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을 대보니까 김용 부원장 진술가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 데이터 자체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시간, 구글 타임라인 다 나왔지만 또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시간, 장소 특정을 못했고, 그렇죠. 그 돈을 주는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유동규가 이렇게 정치 검찰의 그 주장에 맞게 진술을 했냐. 그게 저겁니다. 유동규 거짓 진술을 받은 자기는 지금 뇌물수수 불기소됐어요.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유동규는 또 2021년 11억 8천 자기 전처와 사실혼 지금 배우자에게 지급한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했어요. 저거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 저는 무조건 유동규는 구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 김만배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대장동 초기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접촉한 사람이 유동규예요. 유동규다. 예,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하고 방해하고.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하게 했던 역할을 유동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초창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인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지금 별 존재감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정치 검찰들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남욱이 이 유동규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려고 했죠. 했다가 그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건 무조건 공영 개발로 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래 하니까 자기들은 네. 이게 공영 개발로 가버리면은 네. 아예 자기들이 이제 이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네. 민관 합동으로라도 가야지 자기들이 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유동규와 함께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서 이거는 합동으로 가자. 합동으로 안 그러면 가자. 우리는 민간 개발 자체를 못 한다. 예.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사에 유동규가 직책을 맡은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설립 때부터 네. 주민들을 설명회를 하고 했던 게 유동규예요. 야, 유동규다. 유동규가 이게 우리가 이 공사를 설립을 해서 예. 민간 합동으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게 유동규거든요. 유동규다. 남욱하고 정영학이 유동규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남욱이나 정영학이 뇌물을 줬다면 유동규한테 그렇죠. 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증거는 또 밝혀졌어요. 이미 남욱과 유동규,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유동규가 돈을 넘어간 건 그건 밝혀졌어요. 인정해요? 법원에서도? 그거는 다 밝혀졌죠. 근데 그거 왜 뇌물로 밝혀졌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최고니. 그런데 유동규로부터 김영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된 거는 그건 아무런 아직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유동규 진술 말고는 없어요. 말 말고는. 근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 유동규가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섰을 정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뭐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유동규가 뭐 집을 이사를 하고 갑자기 차를 사고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김영 부원장한테 전달이 됐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또 김영 부원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됐다니 이게 예. 지금 주장이거든요. 검찰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용 부원장이나 송익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네, 네. 뭐 법원에서도 예. 지금 김영 부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예.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김만배 무죄 선고가 났고 예. 또 정영학의 의견서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출이 된 이렇기 상태고. 때문에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새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보석을 인용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원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예. 정말 유동규가 말이 사실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판단해야 네, 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재판부가 네. 새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네, 네, 네.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도 잘 아셔야 되지만 이걸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마치 대장동 사건이 비리가 많은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